안녕하세요, 강원장입니다. 우리 친구들 이제 1-1 풀어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중등 과정의 첫 번째 활용 문제들이죠. 약수 배수 학습한 다음에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나무, 가로등, 기둥, 전봇대 이런 거 막 심고 또 뭐 막 나눠주고 이러는데, 일단 심는 것부터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나눠주는 건 사실 이해를 좀 잘 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건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요거 3개씩 5개씩, 사탕은 3개, 초콜릿은 5개 이런 식으로 상상이 잘 되는 것 같은데, 가로등이나 나무 심기는 그림으로 그리기에는 좀 너무 복잡하고 막 크기가 큰 경우도 있고 귀찮아서 또 잘 안 해보잖아요. 그래서 설명을 좀 하고 제대로 활용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첫 단추를 채워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문제들이에요? 이런 거죠. 가로 세로 길이가 주어지고 여기에다가 뭐 가로등을 심는다, 나무를 심는다, 기둥을 심는다, 전봇대를 심는다 이런 것들인데, 보통 이런 것들 어떻게 배워오냐면은, 아니면 선생님은 올바르게 잘 가르쳤어.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저렇게 계산하면 되는구나, 풀이 방법만, 계산하는 방법만 딱 답은 저렇게 구하면 되는구나 이러면은 절대 수학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요 문제 보면은 어떻게? 물론 수업 시간에 요런 것들 언급하는 걸 기억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정한 간격으로 기둥을 세우는데 간격이 최대가 된다. 최대 공약수하고는 최대 공약수로 막 구합니다. 왜 최대 공약수를 구해야 되는지 몰라도 그냥 일단 최대 공약수를 구해요. 168하고 144하고 최대 공약수를 물론 저는 여러 번 풀어봤으니까 그냥 이게 24가 최대 공약수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7개 곱해주면은 딱 이렇게 되는데, 이 24가 뭘 뜻하는지, 7과 6이 각각 뭘 뜻하는지는 몰라. 그냥 풀이에 선생님이 요거 사각형이잖아. 사각형. 그러면은 이게 7, 6 요렇게 심어져. 그러니까 7 더하기 6 해가지고 곱하기 2 하면은 답이 나옵니다 라고 하면은 애들은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수를 더해가지고 2를 곱하면 되는구나 하면은 문제가 약간만 변형돼도 못 풀어내고요. 사실은 문제가 변형되지 않아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여기 24를 그냥 답으로 적으면 되던가? 아니면 24랑 7이랑 6이랑 다 더했던가? 아니면 24에다가 7하고 6을 뺐던가? 이거 어떻게 했었지? 이렇게 헷갈리면은 그림이라도 그냥 열심히 그려보던가. 168하고 144 해가지고, 그렇죠, 엄두가 안 나죠. 168, 144 미터 종이에 간단하게 그려도 되는데, 일단 엄두가 안 나니까 대충 23인가 보다. 여기 24 있네. 24가 답이었네. 예스, 야르 이러고 오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활용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일정한 길이로 균등 분할을 한 것과 그 분할을 한 기준점들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이런 부분을 먼저 이해를 시켜줘야 되고, 자, 그러면은 5m 길이에 1m 간격으로 나무를 심으면은 몇 그루 심겠습니까? 하면은 이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애들은 5그루요 하고 많이 답합니다. 왜? 그냥 셈 하는 것만 우리는 배워왔으니까 5를 1로 나누면은 5등분 되잖아. 그럼 5그루 심으면 되겠네. 자, 맞아요. 그러면은 등분된 같은 길이는 하나, 둘, 셋, 넷, 5개로 등분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할 점들을 살펴보면은 하나가 등분되고 점이 하나 찍히고, 하나가 잘리고 점이 찍히고, 하나가 잘리고 점이 찍히고, 하나가 잘리고 점이 찍히고, 하나가 잘리고 점이 찍혀서
분할하면서 끝에 한 점, 한 점, 한 점 찍어 나가면은 어디가 비어요? 첫 번째가 비어 있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일정 간격으로 분할을 한 것과 몇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전체를 분할점들을 다 채울 수 있는지는 다르다라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되고, 여기서 또 기술만 익혀서 그냥 1 더하면 되나?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요렇게 내가 등분한 것을 이렇게 5개를 등분했을 때 그 분할하는 기준점들을 쭉 다 표현을 하려면은 시작점이 하나 비일 수 있겠구나. 비어있는 곳에 하나 점을 더 찍어줘야 되겠구나. 요 상황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1을 더할지 10을 더할지 100을 더할지는 모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점을 열심히 찍어가지고 몇 개의 점이 찍히는지 한번 세어서 구해도 좋아요. 처음에 개념이나 유형 문제 풀 때는 세어보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답이 26개만 돼도 이게 점 전체가 26개인데 쉽지 않죠. 요거 진짜 점 찍어서 구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맞고 어떨 때는 실수하고 이럽니다. 컨디션이 좋으면은 깨끗하게 점 열심히 잘 찍어가지고 정답 나오고요. 좀 피곤하고 힘들고 오늘 공부하기 싫고 이러면은 점을 하나 더 찍던가 덜 찍던가 해가지고 오답이 나옵니다. 즉 점을 찍어서 표현해서 푸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분할된 개수와 기준점의 개수의 차이를 이해해야지 그 그림 그리는 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논리적으로 한번 추적을 해보자고요. 자, 같은 간격으로 우리가 심어야 했기 때문에 최대 공약수를 구한 겁니다. 최대 공약수를 168과 144. 요거 최대 공약수 쉽게 구하는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두 개 그냥 빼보면은 24네? 24? 144도 24의 배수고 168도 24의 배수네? 그러면은 최대 공약수가 23가 보다 하고 바로 결론 내릴 수 있거든요. 아무튼 네, 그거는 다음에 유클리드 호재법 이야기는 다음에 좀 하고, 자, 어찌됐든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 각각의 수가 가진 의미 정도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 공통인 최대값이잖아요. 여기서 공통인 최대값 뭐가 공통이었어요? 일정한 간격, 같은 간격, 공통인 간격. 자, 그러면은 우리가 24라는 것은 간격이라는 의미죠. 간격이고 그 간격이 몇 개 있다? 168에는 7개가 있어요. 여기에 파란색은 점이 7개가 찍혀 있습니다. 선생님, 시작점이 비었는데요? 시작점 채워야 되지 않나요? 일단 전체 상황을 다 살피고 이해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뭔가 작업하고 더하고 빼고 계산하려 하지 마세요. 자, 7개 점 찍었죠. 어디서부터? 첫 번째 간격을 지난 다음부터 찍어서 7개 쪼르르 찍혔어요. 그 다음에는 몇 개 찍을까요? 144를 24로 등분했으니까 6개가 찍힐 거예요. 빨간색은 하나 둘 셋 6개가 찍혔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뭐 찍을 거예요? 파란색 찍어 나가겠죠. 파란색으로 몇 개? 7개. 7개를 어디에? 여기 끝까지 포함하면서 여기에 7개 찍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까지 채워졌어? 요 선에 마지막 끝까지 찍었잖아. 그 다음에는 빨간색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해서 6개 찍을 거라는 거예요. 빈자리가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즉 6이라는 수와 7이라는 수를 계산해 냈을 때 하나 비고 7, 6, 7, 6 하면은 모두 다 채워지겠구나.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해야지, 이해해야지 실수 없이 풀 수 있게 됩니다. 노가다해서 풀지 않고 점을 열심히 찍어서 푸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 진짜 내가 문제를 푼다라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문제를 푼다라면은 요렇게 적을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사각형 하나 요렇게 하고 여기에 7, 여기에 6개, 여기에 7, 여기에 6개.
아, 심어지겠네. 그럼 어차피 6 더하기 7의 2배가 되겠네 해서 이때 요걸 머릿속으로 확실히 떠올릴 수 있을 때 풀이 과정이 6 더하기 7에 곱하기 2는 26 해서 26을 답으로 적겠습니다. 이런 건 상관없어.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은. 근데 이해도 못했는데 기술만 배워가지고 6 더하기 7에 곱하기 2 하다가 어떤 거 틀리게 돼요? 요런 거는 시원하게 틀려버리는 거죠. 왜? 상황이 사각형이 아니야. 근데 곱하기 2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여기는 120, 100, 40, 최대 공약수 얼마? 20. 20이 최대 공약수니까 어떻게? 여기 6개, 여기 5개, 여기 2개. 이런 식으로 생각해 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점을 일일이 찍어보지 않아도 아, 첫 번째 칸 비우고 뒤에서부터 끝까지 6개 심어 가겠구나. 분할이 되어 가겠구나.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 닫혀있지 않은 건 내가 여기 한 다음에 하나 비는데?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계적으로 풀면 안 돼요. 활용 문제는 상황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가가 중요하지 식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계산을 진행하고 어떤 값을 써야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황의 이해가 핵심입니다. 자, 그럼 또 둘레는 열심히 구하다가 일품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또 이런 문제 나오거든요. 일품이나 뭐 A급은 둘레가 아니라 내부에도 다 씹는 문제 있는데 이것도 시원하게 틀립니다. 둘레만 열심히 구했거든. 상황을 제발 제대로 이해하고 풀어야 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활용 문제의 핵심은 뭐다? 올바른 상황의 이해가 활용 문제의 핵심이다. 식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내가 계산을 할 수 있고 이건 그 다음 부차적인 문제고요.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를 했다면 최대 공약수가 뭐고 뭐 최소 공배수가 뭐고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방법이 뭐고 이런 것 몰라도 답 구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상황을 이해한다면은 식 세우지 않아도 답이 나오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활용, 즉 표현이 일상생활과 관련이 돼 있거나 뭐 상황을 묘사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건 핵심이 뭐다? 올바른 상황의 이해에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열심히 또 풀어나가 봅시다.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들 많이 만나게 될 거예요. 초등하고는 많이 다르죠. 네, 틀려도 좋습니다. 틀려가면서 배우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문제 풀이만 배우면 안 돼요. 올바르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심한 문제도 수월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열심히 계속 달려봅시다. 화이팅!